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신축 상급지에서 시작된 상승 움직임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15개월 만에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예비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충북 청주 등을 포함해 전국 11곳이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오래된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데 총 6,4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9월 첫 주 전국 4개 단지에서 아파트 총 1,527가구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호반 서밋 개봉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위대한 투자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 인물들이 좀 떠오르겠지만 빠지지 않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워런 버핏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위대한 투자자로 워런 버핏을 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독보적인 이유 한 가지는 90세가 넘는 현재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워런 버핏에게도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왜 내가 조금 더 투자를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라고 하는데요. 위대한 투자자가 하는 이런 후회 우리도 하고 있죠. 왜 조금 더 부동산 투자 빨리 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는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돌이켜봤을 때 또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또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계절이 참 무섭죠. 처서라는 어떤 절기가 딱 지나면은 날씨는 틀림없이 시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 놨는지 그죠?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제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 저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과 같으면서도 행동은 다를 수도 있고 저희 생각과 다르면서도 행동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 결국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안 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도 근로소득으로 내가 저축을 잘해서 노후를 충분히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본주의 경제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투자의 개념 다시 한번 세우시고 투자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투자는 얼마만큼 많이 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제 세미나 오면 이 이야기를 몇 번 강조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내가 까먹지 않느냐. 내 손에 들어온 돈을 내가 얼마만큼 잘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것이 투자의 성공이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 해보겠습니다.
네, 내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투자 방법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방향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또 모아타운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좀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어제도 지난 토요일도 세미나를 했었는데 토요 세미나에 어떤 재개발과 모아 투자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분들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 내가 작은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작은 돈으로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처음 투자되는 것이 작은 돈이지 나중에는 돈 다 들어가요. 그게 중간에 진행이 되게 되면 전셋값도 내줘야 되고 또 추가 부담금도 내야 되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돈이 그만큼 더 묶이고 금융 이자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그 투자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래,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작은 돈으로 내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해요. 그기이긴 해요. 이미 완공된 아파트는 전세 끼고 나머지 갭 투자하려면은 2, 3억 뭐 이것 갖고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맞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중에 돈이 남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작은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돈이 남지 않으면은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재개발 또는 모아주택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가장 핵심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받침대로 좀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꼭 세미나에 참가하셔서 오시면 좋겠고 매주 화요일 날 평일 날 오실 분은 화요일, 주말에 오실 분은 토요일 날 미리 선약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예약 그리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재개발 또 모아타운 투자한다라고 해서 나도 성큼 그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2년 전에 좀 네. 고점일 때 네. 영끌해가지고 집을 산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이렇게 금리도 오르고 이런 시점에서 좀 가격이 내려갔어요.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을 하다가 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네. 여기가 좀 여의도랑 가깝고 어. 당산역 2호선, 9호선 이렇게 그 역세권이고 좀 이래서 네. 뭐 학교도 뭐 초품화라고 해서 막 옆에 품어져 있고 네. 그런 뭐 한강도 가까이 있고 이래서 좀 이렇게 투자한 것도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네. 초품화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하신 거고 거주도 여기 하고 계세요? 아니요, 실거주는 안 아, 하고 그럼 정말 투자 목적으로. 네, 갭투를 해가지고 아, 저희는 네. 지금 지방에 돈 벌러 와 있거든요. 네.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투자를 해 놓으신 건데 어떤 아파트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말씀 주세요. 이름을 얘기하면 되나요? 네, 말씀 주세요. 이 양평동 현대 6차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점에 매수를 해서 더 걱정이 되는 마음이 크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양평동 현대 6차 아파트 계속 투자 가치 면에서 좀 가져가 볼 만한 아파트인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이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은 연령대가 영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네. 30 후반이나 40 초반 그런가 보죠? 아, 저 30대 네. 초반이에요. 아, 30 30 초반. 초반요. 네. 굉장히 일찍이네. 네. 어느 돈이 그렇게 있었어요? 아, 이게 전세를 네. 끼고 산 거라서. 물론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네. 돈이 매덕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예,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전세 네. 끼고 사면은 대출이 안 될 텐데요. 네, 대출 없이 샀어요. 그런데 영끌이라는 말은 대출을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네. 언제 구입하셨죠? 제가 2021년 21년에 구입하셨어요? 네, 말에 네. 21년에 구입을 네, 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배경 왜 구입하셨을까요? 그때 너무 막 아파트 다 오르고 막 뭐 서울 아파트 뭐 10억 넘는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만 사면 이제 10억 넘어갈 줄 알고 네. 좀 그냥 무리하게 투자로 이렇게 좀 좋게. 예.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알고 구입하셨어요? 그때 원래 자양동에 네. 그 로얄동 아파트를 원래 살려고 했었는데 자양동에. 네, 그 입지가 그 한강 완전 앞쪽이거든요, 네. 거기가. 네. 본가가 이제 잠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잠실대교 하나만 건너면 그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살라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금 넣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결국에는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그냥 부동산 계속 뒤지다가 이게 저는 사실 그때 갭 얼마 이렇게 가능한 금액만 보고 이렇게 집을 보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개인이 금액에 맞추어 맞아요. 예. 그래서 구입을 했다. 네, 그래서 돈이 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당산 쪽에 음. 좀 거기는 이제 교통망이 이제 네. 9호선 급행이 다니니까 네, 그렇군요. 좀 네. 이게 여론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지난주에 네. 어떤 A라는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예. 이분이 상담을 했는데 나름대로 뭐 유명한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예요. 아. 추천을 받았다는데 네. 도대체 이걸 왜 추천해 줬는지 이해가 안 돼. 절대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아파트를 추천받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샀는 시기는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분보다는 조금 일찍 샀어. 대출을 안고 있어요. 네. 오르기는 올랐는데 지금 네. 다시 떨어졌잖아요. 아직은 샀는 가격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빨리 팔아라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뭐냐? 네. 팔려야 팔죠. 아. 팔고 싶어도 팔려야 팔잖아요. 아, 그렇죠. 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써놓았어. 이 지점에 만약에 7억이고 이 지점에 7억이면은 네. 올라갈 때 7억은요. 살 사람이 줄 수 있어요. 내려올 때 7억은 이거는 운이 좋은 사람만 팔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심리가 식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자, 이 본인이 있는 얘기를 쭉 들었고요. 네. 우선 어떤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네.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보자고요. 첫째, 이 아파트를 선정을 했는 아파트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 내 돈에 맞추어. 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첫째,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나중에 네.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올바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에 맞추어서 투자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내가 신발을 사러 가는데 돈에 맞춰서 신발 산다고 내 발에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내 발에 편한 디자인을 또 그런 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골라서 내가 잘 사면 정말 신발 잘 샀다 하면 이거는 5년, 10년, 15년 신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싸다 세일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싼 거 아니야? 그러고 샀어요. 그거 한두 번 신고 버리거든요. 네. 다 창고에 넣어놔. 왜? 불편하거든. 음. 결국에는 내 돈에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는 흐름에 맞춰야 돼요. 흐름에 맞춰야 돼. 이 흐름에 맞춰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지금 30대 뭐 초반 중반 이런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까지 무려 한 7년 동안 가격이 반등하고 상승을 했거든요. 네. 요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01년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똑같이 상승을 했어요. 물론 상승폭은 좀 다르죠. 이번에가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컸어요. 제가 보는 눈에. 왜 컸느냐? 코로나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려서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올라갔다가 고점을 2007년도 찍고 그 다음부터는 201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 조정을 받았을 때 A급 아파트라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전부 최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졌어요.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 그러면 강북이나 이런 데는 그거보다 덜 떨어졌어요. 왜? 덜 올랐었거든요. 많이 오른 거일수록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체가. 그런 현상을 저는 이제 20여 년 가까이 이제 부동산 하다 보니 경험치가 저는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때도 영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영끌 부류가 있었어요. 지금의 연세가 53세, 4세 전후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투자를 실패를 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저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무엇이든 그래요. 우리가 그게 학교 다닐 때 그런 것 얘기 들어봤었을 거예요.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나요? 그게 뭐냐면은 물건도 본인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이 많아. 그럼 아파트 하나 샀어. 좋아. 2개 샀어. 좋아. 3개 샀어. 좋아. 5, 6, 7, 8개, 9개 계속 아파트만 살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사요. 왜? 내 마음이 돈이 없어서가 식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저것 전부 다 서울 아파트 전부 다 10억 다 올라가니 뭐네. 사실상 다 올라갔어요. 이 아파트도 10억까지 올라갔다고요. 이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올라가고 나서도 버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 버텨내려면은 계속해서 그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버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더 이상 이거는 문제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올라가면 갈수록 야 이거 너무 비싸. 근데 겁이 나서 못 사겠어. 왜 겁이 나겠어요? 혹시나 떨어질까 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걱정까지 딱 가면은 딱 하루 사이로 딱 스톱되면서 바로 거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아파트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할 때는 올라갈 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올라가요. 누가 많이 올라가냐, 적게 올라가나, 먼저 올라가나, 늦게 올라가나의 차이예요. 내려올 때는 어떨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떨어져요. 지금 최근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고점 대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왠지 강남이나 좋은 지역은 안 떨어졌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 방송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나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벌써 하면은 4, 5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 2019년인가 18년, 19년 그때부터 제가 아파트 위험하니까 이제부터는 아파트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올라가도 떨어진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남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확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다시 반등할 거다. 그런데 그 반등할 때 전 고점을 넘어가지는 절대 못한다. 아. 그런데 전 고점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는 10억으로 갔던 것이 올라와서 만약에 5% 같으면 9억 5천 또는 9억까지 회복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또는 9억이나 8억 5천에 회복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는 8억 5천이나 8억에 회복하는 아파트 이 종류가 나눠져요.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1군, 2군, 3군으로 보거든요. 네. 그게 뭐 강남에 있으면 1군이고 강북 그게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엄마 아파트 아시죠? 예. 엄마 알아요. 아파트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엄마 아파트는 제 마음속에서 3군이에요. 3군. 2군에서 3군에 속해요. 투자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강남에 있다고 다 투자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투자 금액 대비 얼마만큼 마진이 잘 생겨날 수 있느냐. 그게 투자 가치죠.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흐름을 거의 꼭지점에 정말 위험하다고 누누이 제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그 시점에 샀다. 그것이 첫 번째 실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선정 과정에서 돈에 맞춰서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을 하더라도 정말 이 아파트가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이 아파트의 미래가 정말 괜찮을 거야. 아, 이 아파트는 어떤 비전이 있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상되는 비전.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가 비전이 있더라도 흐름에서 안 맞으면 사면 안 돼요. 네. 흐름이 1번이에요. 무조건. 일단 흐름에 맞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수준에 맞게 이게 이제 내 돈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대출하지 않고 네.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보면 흐름에서 일단 제 생각하고 틀려졌고 네. 그다음에 이 아파트의 미래는 이제 이 아파트도 이제 나이 들고 늙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얘가 재건축이라는 것을 해서 신축으로 싹 태어날 수 있으면은 좋잖아요. 예. 근데 재건축을 하려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땅하고 다 내놔놓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네. 그리고 그 건축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을 빌려와서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짜로 먼저 건물 해주고 나중에 돈 내라 하는 회사 없잖아요. 음. 그런 비용들 또 사무실 운영해야 되니까 조합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조합에서 직원들 뭐 급여 나가는 거 기타 등등 이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나중에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신축이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나중에 지었더니 한 600세대를 지을 수 있더라. 그래서 300세대를 주민이 들어가고 그리고 300세대를 일반한테 팔아도 되더라. 그러면 그 팔았는 돈으로 이 경비 비용을 많이 충당이 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0명인데 나중에 지었더니 300세대밖에 안 나와. 그러면 비용은 주민이 다 내야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돈 다 내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사업을 쉽게 하자는 사람들 나 돈 없어 나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 전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단지는 사업성이 좋은 단지 후자를 뭐라 그러냐면 사업성이 별로 안 좋은 단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단지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얘는 사업성이 없어요. 막말로. 그리고 입지를 봤었을 때도 얘는 여기에서 2호선이나 9호선 여기에서 멀어요. 너무 멀어. 이게. 걸어서 다니더라도 이거는 뭐 10분, 15분 걸어야 돼. 네. 이게 너무 멀단 말이지. 이거는. 아.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 해서 5분, 7분 안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흐름, 내용물, 입지, 기타 등등 봐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다 비쌀 때 얘는 그나마 덜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돈 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큰 아파트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미래 가치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였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결론은 앞으로 그러면 흐름이 상승을 해서 계속 서울시가 전부 다가 상승이 된다. 그럼 얘도 상승이 되겠죠. 그렇더라도 다른 것보다는 상승폭이 줄겠죠. 그러면 다 내려온다. 그럼 얘도 다 내려오겠죠. 근데 저는 여기 상담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누이 몇 년부터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올라갈 거라고 보질 않아요. 네. 올 하반기까지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에요. 그래 지금 반등의 거의 끝점 가까이까지 왔어요. 네. 요 가을 지나면은 가격이 다시 서서히 횡보를 하거나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고 내년부터는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요. 이게 내년에 뭐 초가 될지 중반이 될지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네. 그러고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거 떨어지면은 이제는 떨어지다가 또 약간의 반등은 또 하겠죠. 네. 근데 그때 또 사람들이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바닥이 절대 아니에요. 음. 제 생각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앞으로도 최소한 4년, 5년 이상은 더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 그 혹시라도 필요하면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 자료를 찾아보면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하고 맞는지 틀린지.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떨어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해 가시나요? 이거 더 많이 데미지가 있고 나서는 그때는 충격이 더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만약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칩시다. 다시. 네. 그럼 얘가 15억 이렇게 13억 15억 간다고 가버리면 다시 11억 12억 만약에 간다면 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모조리 다 30억이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강북에 여기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는 모조리 다 20억대 가겠죠.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잃어버린 거를 가슴속에 담지 말고 네.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남들이 올라간다고 하든 내려간다고 하든 무시하고 조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세미나에 와서 제 얘기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세월 지나고 먼 훗날 정말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했는 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했고 정말 소중했다는 거를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가격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 혼자만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떨어진다고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전부 다 내 혼자만 맞았다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 정도의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올라갔는데 왜 떨어지냐고. 응? 자, 그렇게 참고하세요.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짧게. 금리가 지금 네. 저기 막 좀 뭐 지금 좀 뭐 다시 떨어진다 뭐 오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리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절대 말이에요. 네. 절대 꼭 명심하세요. 예.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이 정반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데는 반대로 움직였다가 어떤 데는 같이 움직였다가
이게 절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심리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돈이 다시 많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돈은 이미 많이 풀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다고요. 지금. 그런데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그것도 역시 세미나 오시면 그거 말고 다른 얘기도 같이 들을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세미나 한번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구리시에 있는 네, 그 34년 된 한성 그 재건축 지금 준비 중인 아파트하고요. 네, 그 바로 옆에 수택동에 네, 수택 센트럴파크라고 이제 신축 3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사는 게 더 나은지. 네, 같은 지역에서 그게 보시는 좀 거 보니까 궁금해요. 거주용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 겸 투자. 네, 실제 네. 살면서 그래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말씀 주신 게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 가능성이 조금 있는 구리 한성 아파트로 가느냐 예, 아니면 동문동. 지금 신축급에 들어가는 수택 센트럴파크 네. 아파트로 가느냐 한번 투자 네네. 가치 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요, 참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네. 한성 1차는 몇 평짜리를 보셨어요? 25평이요. 25평. 이건 뭐 사실은 25평 안 돼요. 네. 얘가 얼마 정도 가던가요? 지금 현재 6억 5천에서 7억 사이. 그렇죠. 여기에서 네. 7억 가죠. 자, 이 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 파크는 지금 몇 평 보셨어요? 제가 30평형 보고 있고요. 7억대더라고요. 7억. 네. 자, 7억 5천 정도. 신축인데, 네. 그렇죠? 네. 왜 이 9억하고 가격을 따보면 9억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네. 아니면 가격이 비슷하든가, 근데 이제 그렇죠? 재건축 때문에. 네. 자,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얘 가격은 비록 9억이지만 네. 재건축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남을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25평 아파트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재건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25평을 거의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1, 2억 수준 안쪽으로만 돈 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럼 사업성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좋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7억을 주고 샀어. 네. 25평을 받았어, 신축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이나 돈을 더 냈어. 그럼 나는 8억을 내는 거죠. 네. 8억을 내서 신축이 됐어. 25평이. 걔가 10억이 넘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억 절대 안 넘을 것 넘어가겠죠. 같거든요. 얘는 3년밖에 넘어가요? 안 됐는데 아. 30평대가 지금 7억인데 네네. 어떻게 얘가 20평대가 10억이 훌쩍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맞죠? 한 재건축 한 7, 8년 후에. 아니 7, 8년 후에 그러면 7, 8년 후에 만약에 얘가 10억이 간다 칩시다. 그러면 7, 8년 후에 얘 7억은요. 얘도 10억 가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얘만 올라가질 않잖아요. 네. 얘만 올라가는 거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 아파트의 가치 상승. 그거는 다른 아파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이미 이 가격 속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얘가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고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 가격이 6억이 아니라 지금 4억이나 가 있어야죠. 아, 답이 없는 거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도 있는 아파트들 단지에
여기 한양도 있고 교문도 있고 한가람도 있고 옆에 있잖아요. 네, 고층 이 아파트요. 아파트들 25평대 가격을 보면은 얘 가격보다 오히려 조금씩 낮을 확률이 높아요. 아, 얘 네. 6억 7억이면 걔들은 5억 5천에서 6억 몇 천만 원, 네네. 1억까지는 차이 안 날 수 있는데 거의 네. 고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추가 부담금 1억을 가정했었을 때 했잖아요. 그럼 그 네. 사람도 1억 가정하면 맞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든 차이가 없어요. 다만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의 문제는 아파트는 제가 좀 전에 하신 분하고 될 때 흐름이에요. 전체 시장이 내려갈 때 되면 예고 재고 할 거 없어요. 다 내려가요. 무조건 다 내려가요. 이게 엄마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다 재건축이잖아요. 네. 다 내려가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고점보다. 네.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떨어지더라도 얘는 안 떨어질 게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흐름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신축이나 아니면 지금 재건축이나 별반 차이 없죠. 네. 별반 차이 없는데 차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님은 저한테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런 머릿속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설명을 듣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 재건축이 진행된다, 조합이 설립된다 이러면은 조합 설립되기 전에 일순간 사람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순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조합이 설립돼 버리고 나면 얘는 못 팔거든요. 네. 입주할 때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인데 지금 사는 사람은 지금 사갖고 조합 설립 전에 팔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지금 이거든 저거든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는 날이 올 거니까 네. 그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누누이. 누누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 방송했는 자료 찾아보세요. 제 이름으로. 차동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고 과거 몇 년부터 쭉 했던 이야기를 계속 찾아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지금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답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미나에 오셔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머릿속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그럼 얘가- 됩니다. 네, 재건축이요. 네. 지금 정밀안전 진단 신청을 내년 중에 2월 네. 중에 한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그때 통과가 이제 하반기 안 돼 갖고 나올 경우에 네. 집값이 안 오르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건축이 어떤 뭐가 하나 딱 되면 툭 하고 반짝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런데 얘가 네.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됐다니까요. 네. 아. 그러면 집값이 얘가 올라서 예를 들어서 8억이나 갔다고 쳐요. 네. 그러면 여기 되고 또 추가 부담금 1억이나 더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9억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가 신축이 됐었을 때 얘는 무조건 10억, 11억 이상 가야 좀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사는 사람들은요. 다 망하는 거죠. 지금 사도 답이 안 나오는데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꼭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모든 가격은 내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내 것만 예외일 것 같고 요거는 사업성이 좋으니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시중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그걸 다 알고 있고 사업성을 다 알고 있고 살 사람은 다 사서 가격대 다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온수역 5번 출구 근처에 재개발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다주택자인데 매도해야 할지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온수역 5번 출구 근처에 재개발 빌라 이거를 지금 다주택 상황이라서 이 향후 투자 가치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좀 길게 가져가 봐야 하는지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온수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네. 이 산업단지 피해서 있는 뭐 어딘지는 몰라도 대충 이 정도 되는데 어디 있겠죠? 5번 네. 출구라면, 그죠? 방송 보고 계시나요? 네네네. 네. 대충 이 정도나 뭐 빌라가 보니까 어쨌든 여기가 빌라 같아요. 여기가. 네. 여기에 있는 빌라인데 봅시다. 빌라를 언제 구입했죠? 2021년도요. 21년도에 구입을 했군요.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얼마짜리? 1억 3천이요. 1억 3천. 전세는요? 지금 1,000만 원에 월 45만 원 월세로 있어요. 1045를 받고 있군요. 자, 얘는 지금 층수는 몇 층인가요? 14평이요. 아니, 몇 층?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예? 지하고요. 지하군요. 지하고 면적이 46제곱미터. 오케이. 자, 봅시다. 첫째, 얘가 무조건 정비 사업이 무조건 진행이 된다. 100%. 그러면 얘는 100%. 갖고 가도 돼요. 네. 갖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말이에요. 네. 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제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아파트 하락론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확률이 높다. 네. 그랬었을 때 지하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투자해 본 적이 있는데 여름에 곰팡이 쓰고 습기하는 이 문제, 건물 관리 문제를 정말 괜찮다고 하면 모르는데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네. 그거는 팔아야 돼요. 관리가 문제거든요. 지금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네네. 특히 여름에는 지하에는 습기가 많이 차요. 네. 그래서 막 장판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장마철에. 네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네. 정비 사업이 이거는 뭐 무조건 잘 진행돼 한다면은 좀 더 가져가도 돼요. 얘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진행이 되는지 되는 게 맞나요? 정비 사업이? 그거는 모르죠. 거기는 몰라요? 주민들에 딸렸죠. 아. 주민들의 의지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추가적인 거는 역시 어떤 세미나를 좀 활용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또 역시 향후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세미나로도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역시 재개발 무화주택 투자. 지금은 이게 핵심이죠. 제가 이렇게 하면 재개발 무화주택 투자해라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재개발 무화주택이 뭔지는 이해를 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의사 결정을 하는 이런 세미나가 중요하죠. 물론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하죠. 매주 토요일 날 아시죠? 예약을 좀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세계 상황을 한번 보죠. 미국의 실업률이 3.8%고요. 18개월 만에 최고 소비가 둔화가 됐대요. 실업률은 높아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것 갖고. 그런데 금리 등과 골드락스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 경기는 좋다. 눈이겠지만 좋다. 근데 문제는 좋은 만큼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하니까 물가가 빨리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금리는 계속 높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러다가 미국이 이렇게 장기로 가다가 만약에 금리가 물가가 떨어지고 가면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세계 경제는 굉장히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중국 G2 시대에 열었던 중국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있대요. 개발 3사 디폴트 위기에 있고 판매 소비 동시에 급락.
경제 성장률 추락, 대규모 실업. 중국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큰 충격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자꾸 국가에서 얘기하는데 중국 경제 무너지면 전 세계가 충격이에요. 전 세계가 충격이라고요.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역 전쟁으로 하면서 미국하고 여기 러시아, 중국하고 갈라지잖아요.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악재예요. 한국 혈세로 메워야 할 적자성 국가 채무가 약 800조. 그것도 2017년에 2배에서 불과 몇 년에 한 5년, 6년 만에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필요로 해서 했던 아니면 좀 합리성이 떨어져서 지출을 했던 지출 자체의 지금 현재 상태의 우리 국가 채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어때요? 긴축재정. 내년에 예산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산 늘리고 싶은 국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뭐 안 늘릴 때는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의 30년 모기지 이율이 요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런데 기존의 공급은 안 되고 있어. 왜? 모기지 이율이 높으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요. 신규 매수자는 신축 위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둔화가 되잖아요. 금리가 내려오면서 둔화되죠. 그러면 물량들이 쏟아져요. 갈아타기 하고 기타 등등. 그러면 경기 둔화, 금리 하락 시는 훨씬 더 큰 미리 와서 충격이 적응해 놨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한국 아파트 매수 심리 25주 연속 상승, 마침표, 지방도 하락. 여기까지 끊어서 봐야 되는데. 자, 가격이 떨어지고 반등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등했는데 지금 보면 횡보를 하고 있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횡보 가운데서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상승의 횡보라고 보여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는 횡보 쪽으로 갈 건데 약간의 강보합권이다. 강보합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누누이 얘기했죠. 이것도 방송에서. 가는데 이 기간이 저는 길어야 올해 내년 상반기 이상 못 간다. 그 다음에는 다시 가는데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지루하고 완만하게 힘든 세월이 우리한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횡보 후 조금씩 하락할 거다. 서서히. 정말 자신 있는 것, 안전한 것 이외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무턱대고 그냥 투자하지 말아라. 오늘은 오피스텔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오피스텔인데 이건 경기도에 있어요. 매매가가 1억 1,500인데 월세가 55만 원 나와요. 수익률을 따졌더니 66%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는 뭐냐면 오피스텔 그거 왜 싸? 가격 떨어져. 아파트 사야지. 재개발세. 그것만 관심 있잖아. 노후는 준비가 안 됐는데도 설명을 해줘도 이런 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소액 투자서 수익률은 최고예요. 경기도 소재 초역세권은 공실이 거의 없어. 공실이 거의 없어. 자녀의 좀 장기 투자 시 수익률은요. 나오면은 이 돈이 그냥 은행에 넣어놨나요? 다시 투자하잖아. 그렇게 계산해버리면요. 10년 이상 가버리면 2배예요. 1억을 투자했다. 10년이면 1억 이상 남을 수도 있어요.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20년 가면은요. 그때는 2억이 아니라 3억 남을 수 있죠. 노후 대비 수익형은 기가 막히고 아파트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은 가격 하락하기 힘들어요. 월세 수익이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후는 어떻게 하실래요? 아파트 사서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노후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걸 참고를 하시고 세미나 오셔서 필요하면은 저한테 물으시고 뭐 필요하면 제 도움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니까요. 이번 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